자, 그 다음에 오메가를 찾아야지 94쪽에. 자, 내용이 크게 이제 두 개가 있고 이제 먼저 이제 첫 번째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여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 관련한 개념들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돼. 스스로 좀 여러 번 이렇게 좀 써봤으면 좋겠는데. 자, 먼저 일단은 저 3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저 대입해서 성립을 해야 되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1이 돼야 되겠지 당연히. 자, 그리고 이제 켤레근의 성질에 따라서 오메가 바도 근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성립을 할 수밖에 없겠고 세제곱에서 1. 얘네들은 이제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차수를 낮추는 용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제곱에서 1이 되다 보니까 순환하는 주기가 3번이다 이렇게 좀 말을 할 수가 있겠네. 3번씩 이렇게 순환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 3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한쪽으로 넘겨서 인수분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이제 우리 공식에 다 있는 거니까 인수분해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시면은 오메가라고 하는 허근은 요 2차 방정식의 근이지. 요 2차 방정식. 요 2차 방정식의 근이고 켤레근의 성질에 따라서 오메가 바도 근이고.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엄밀히 이제 근이 되겠고. 자, 그래서 저 2차식에다가 대입해서 그대로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대입을 해서 자연스럽게 나오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 이렇게 되셔야 되겠지. 자, 오메가 바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이제 당연히 성립하겠지. 이렇게. 저 2차 방정식에다 그냥 대입을 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두 근의 요 형태 그대로 보시고 근과 계수 쓰면 되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 자, 두 근의 곱은 1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죠. 간단하지. 근과 계수 쓰면 되지. 근과 계수. 자, 그 다음 이제 하나 정도 더 하면 충분한데 자, 여기서 좀 살짝 바꿔보는 건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이랑 같다 이 상태에서 양쪽을 오메가로 나눴다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은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분의 1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곱이 1이기 때문에 서로 역수관계지. 그래서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바랑 같다까지 말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뭐 알면 충분하거든. 요 스스로 이제 이렇게 써보는 것을 좀 스스로 여러 번 써보기를 바랄게. 좀 스스로 체득되게 보면. 자, 그래서 94쪽에 저 오메가와 관련된 게 이제 세 문제가 있는데, 자, 56번서부터 보면은, 자, x 세제곱은 1의 한호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플러스 1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분의 오메가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고. 자, 이 문제는 그냥 요식만 이용하면 그냥 충분하겠는데, 요식만. 요식을 가지고 그냥 이항만 시켜주면 되지. 이항 시키면은 오메가 플러스 1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같잖아. 이렇게 되지. 그렇기 때문에 얘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겠고, 얘도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위아래 다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죠. 그러십니다. 자, 그 다음에 657번.
자, 저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자, 요 값들의 합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고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방금 설명했던 저놈에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저놈은 지금 성립하는 것이 세제곱을 해서 1이 된다라는 성질이 있으니까 저걸 이용해서 차수를 낮춰줄 수가 있겠네. 차수를 낮춰야만 하고 자 101제곱 같은 경우는 자 오메가 세제곱이 오메가 되지 세제곱에 33제곱에다가 오메가 제곱 곱한 거 이렇게 고쳐주지 이렇게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이지 뭐 그렇게 되고 100제곱도 세제곱에 33제곱 곱하기 오메가 그러니까 오메가 이렇게 고칠 수 있고 세제곱에 33제곱이니까 이건 정확하게 1이고 뭐냐 1로 떨어지겠고 세제곱에 32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니까 오메가 제곱 이거는 오메가 세제곱에 32제곱 곱하기 오메가니까 오메가 자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5개 지금 더하는 셈이고 자 근데 보시면은 요렇게 셋이 더하면 0이지 0. 자 그러면은 얘네 둘이 더한 값이 나오는 거지 얘네 셋에서 1이 이제 이항된 것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한마디로 답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그다음에 662번도 해보면은 x세제곱은 1의 한호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자, fn 값은 오메가의 2n 플러스 1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의가 돼 있을 때, 자, 이때 f1에서부터 f19까지 합을 구하시오. 자, 여기 문제고. 자, 이게 이제 문제. 그래서 1부터 넣어보면은 세제곱, 5제곱, 7제곱, 자, 이런 식으로 이제 2씩 커지는 그러니까 요거 더하시면 그만이네. 자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바꿔보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지. 자 오메가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5제곱은 제곱이랑 같지. 오메가 제곱 이렇게 같지. 그 다음에 오메가 6제곱이 1이기 때문에 7제곱은 오메가랑 같겠지 오메가. 자 9제곱도 세제곱에 세제곱이니까 1이고 이렇게 되고 이거는 9제곱이 1인 거 이용하시면 되겠네. 그럼 9제곱이 1이니까 11제곱은 제곱이랑 같은 거지. 자 요거는 오메가 13제곱 같은 경우는 오메가 12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랑 같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은 똑같은 애들끼리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개를 바꿔서 보시면 그리고 얘네들 합은 지금 0이지 0. 요거 0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앞에서부터 3개씩 더할 때마다 계속 0이 됩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전체 개수를 보면 1에서부터 19까지니까 19개 있는 거지 19개. 그래서 19개를 3으로 나누시면 나머지가 1이 되니까 그 소리는 마지막에 요거 하나 남습니다 이 뜻이겠네. 요거 하나 남습니다. 그럼 요거는 뭐 세제곱에 13제곱이니까 1이지 1. 그래서 답이 1이지. 맞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은 저 두 번째 내용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방정식의 한 부분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도 자연스럽게 성질을 이끌어내 보면은 자 방정식으로 3차 방정식의 글이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성립하니까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넘겨가지고 이제 풀겠지. 자, 넘기고 이제 이수분해해서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렇게 되시겠고. 자,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 방정식의 이제 근이 오메가지. 요 2차 방정식에 두 개의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 이렇게. 보게 되시고. 자,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에다 그대로 대입해서 성립을 해야 되니까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 될 것이고 오메가 바의 제곱 빼기 오메가 플러스 1도 0이 되겠네. 자, 이렇게 되고 요거랑 아까랑 마찬가지로 3차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다. 차수를 낮추는 용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서 6제곱이 1이기 때문에 얘는 순환 주기가 6번마다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근과계수 쓸 수가 있겠어. 이 2차 방정식을 두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니까 근과계수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그대로 써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다 따져보면 다 1이지. 예, 그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거랑 이끌어내는 게 비슷한데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과 같다 해서 양쪽을 오메가로 나눠주시면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오메가 분의 1이 오메가 바하고 같으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랑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쓸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 정도 하시면 충분하고 이것도 여러 번 써보면서 이제 연습해 보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관련 문제 해보면은 658번 자,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호근을 오메가라고 하겠다. 딱 요 상황에 대해서 1 빼기 오메가 곱하기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곱하기 1 빼기 오메가 세제곱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요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게 문제네. 자, 요식까지 보서 이항시켜서 가지고 좀 바꿔볼 수가 있겠는데 요식에서 오메가 제곱만 이렇게 넘겨주시면은 1 마이너스 오메가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오메가를 넘겨줄 수가 있지. 그러면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랑 같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여기서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을 오메가로 바꿀 수가 있겠고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건 그대로 숫자 2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오메가 4제곱 플러스 오메가 4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랑 같지. 마이너스 오메가 부호가 바뀌면서 차수가 3개 줄어들고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하시면 부호가 바뀌면서 차수가 3개가 줄면 되지. 자, 그래서 플러스가 되고 5제곱이 제곱이 되고 이건 뭐 어차피 1, 1 둘 다 1이니까 2고 자, 그래서 이제 바꿔보시면은 여기 네 번째 거가 첫 번째 거랑 똑같아졌잖아. 그러니까 네 번째 것도 첫 번째 거와 똑같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랑 다섯 번째도 똑같아졌지. 바꿔보니까 두 번째가 오메가니까 얘도 오메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바꿔볼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이제 싹 다 쪼르륵 곱하시니까 4배의 오메가 6제곱이 되셔서
정답은 4. 뭐 이런 거죠. 자, 659번도 역시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꺼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부르시고 기억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자, 이거 뭐 정확하게 저 2번에 있지 맞지? 니은의 오메가 바의 곱이 1이다. 이것도 이제 3번에 있지 그대로. 맞고. 자, 이거는 차수가 높아서 차수를 좀 줄여주셔야 되겠네. 자, 아까 설명한 대로 이제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를 활용을 해서 고치면은 부호가 바뀌고 차수가 3개가 줄면 되니까 오메가 5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마이너스 오메가 4제곱은 플러스 오메가로 이렇게 바뀌시겠네. 자, 그래서 좌변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인데 이 좌변 값은 얘한테 마이너스를 붙인 거랑 똑같기 때문에 0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틀렸죠. 지금 0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자, 뭐 리을 요거는 이제 뭐 여기 이제 그대로 있어가지고 4번에 그대로 있어서 맞고. 자, 미엠은 이제 오메가 2025승 2025승은 세제곱으로 이제 고치시면 세제곱에 675제곱 이렇게 지금 떨어져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의 홀수승이라서 마이너스 1이 되시겠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합이라서 마이너스 2라서 모두 틀렸고. 이게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게 항이 무려 이제 100개를 더하고 있죠, 100개를. 자, 100개를 더하고 있는데, 일단 앞쪽에 이렇게 3개가 지금 더해보시니까 지금 저거랑 딱 똑같아서 0 되고 있네. 0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3개도 보시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으로 앞에 3개를 묶은 거랑 똑같거든. 이렇게 똑같아가지고, 뒤에 3개도 0이야. 뒤에 3개도. 자, 그래서 3개씩 묶어가지고 계속 이제 0, 0, 0, 0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 상태. 자, 그리고 이제 전체가 지금 항이 이제 100개가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3으로 나누시면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끄트머리 요거 하나 남겠네, 요거 하나. 끄트머리 요거 하나 남겠고. 자,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에 33제곱이라서 마이너스 1이라서 정답이, 그러니까 1이 돼야 되니까 요것도 이제 틀렸죠. 자, 틀렸고. 주소 불리면 좀 자다. 아니 괜찮은데 아까 안보다 좀 자다 했는데 그냥 좀 잘래 그냥. 자봐. 좀 좋다. 그 다음에 95쪽에 부정방정식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단원 난이도가 좀 있어가지고. 자, 먼저 부정방정식 정의서부터 알아보면은 방정식을 구성하는 미지수의 개수가 나와 있는 이제 식의 개수보다 이제 많은 거.
이게 이제 부정방정식 정의. 그러니까 미지수가 10보다 개수가 많은 애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x 플러스 y가 4다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가 x, y 두 개라서 하여튼 이제 이 합해서 4가 되는 순서쌍들이 이제 무수하게 많지 해가. 그러니까 저런 애들이 부정방정식이야. 또는 뭐 x, y 곱이 6이라든지 뭐 등등등. 하여튼 요런 따위의 애들을 이제 부정방정식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은 부정방정식은 해가 이제 무수하게 많을 수밖에 없어. 자, 해가 이제 무수하게 많을 수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이제 부정방정식 같은 경우는 문제가 조건이 이제 붙게 되는데, 방정식에 흔히 뭐 자연수 값이다, 정수 값이다, 실수 값이다 이런 식으로 단서가 붙게 돼. 자, 그래서 그때 조건마다 풀이법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익혀도 암기를 해야 되는데, 자, 먼저 첫 번째 내용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자, 첫 번째는 자연수 혹은 정수 조건일 때. 자, 부정방정식을 구성하는 근이 자연수나 정수 값일 때 어떻게 푸느냐? 여기 풀이법이니까 익혀두셔야 돼. 자, 요럴 때는 해결하는 방법이 식을 변형해서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정수다 이렇게 고쳐주셔야 돼. 이렇게. 자, 저렇게 고쳐주는 게 풀이법이야. 자, 말로만 하면 와닿지 않으니까 문제로 바로 가서 어떻게 하는지 해보면은 663번에 자, 방정식이 나와 있고, 자,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y라는 말이 있지. 자, 그랬을 때 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구하죠. 자, 보시면은 식은 한 개밖에 없는데 미지수가 두 개여서 이제 부정방정식, 그리고 이제 자연수 조건. 자, 그래서 아까 설명한 대로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숫자 저렇게 이제 바꿔줘야 돼. 자, 그래서 이거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 x, y 항이 이렇게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x하고 y를 나눠 가진다고 생각하면 될게. 일단 이렇게 이제 나눠 가지고 그럼 이렇게 전개하시면서 x, y가 만들어지지. 자, 그다음에 전개하면서 마이너스 4x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4가 들어가시면 되고, 자, 전개하면서 마이너스 3y가 돼야 되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돼요. 자, 이렇게 처리하면은 그럼 이제 상수항은 당연히 이제 바뀌게 되지. 상수항이 12지, 12. 그러면 기존의 처음 식에 비해서 10이 커졌기 때문에 우변도 10이 커져야 되므로 우변이 이제 숫자 10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풀이법대로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숫자 이렇게 이제 바꿔주는 성공한 것이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이제 x, y가 지금 자연수다 보니까 두 개가 지금 정수지, 정수. 그래서 정수 곱하기 정수가 10 되는 x, y를 찾는 거야. 자, 그래서 뭐 1 곱하기 11수가 있겠고, 2 곱하기 5일 수가 있겠고, 5 곱하기 2, 10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음의 정수값도 있을 것인데 문제에서 x, y 합의 최대값을 요구하니까 아무래도 음수면 x, y 값이 작아지니까 답에 해당하진 않겠고. 자,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x, y 값 구하는 거야. 자, 첫 번째 x 빼기 3이 1이니까 x가 4고 y 빼기 4가 10이니까 y가 1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x 빼기 3이 2니까 x가 5, y 빼기 4가 5니까 y가 9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구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때 보면 x가 8, y가 6, 이제는 x가 13, y가 5.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중에서 x 플러스 y의 합의 최대값이지. 그러니까 18, 14, 14, 18. 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제일 큰 게 이제 18이지, 18. 그래서 정답이 18입니다. 이렇게. 자, 664번도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하는 부정방정식이고 정수 xy 정수 조건이지. 자, 그래서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그래서 이제 xy 곱의 최대값을 구하죠. 자, 보통 이렇게 이제 제곱이 있는 게 이제 난이도가 좀 더 높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 먼저 보이는 것부터 처리해 보면 y가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y로 바꾸면은 x 플러스 1
일단 이렇게 이제 묶어볼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이쪽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공통인수가 되게끔 하고 싶어서 이쪽에도 x 플러스 1이 나오게끔 하고 싶어. 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좌변에다가 빼기 1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아, 물론 이제 우변도 당연히 빼기 1 해야 되지. 빼기 1 이렇게. 자, 그럼 빼기 1을 해주시면 이게 이제 합차꼴이니까 x-1,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가져서 x 플러스 1의 공통인수로 이렇게 작용하게 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 4 빼기 1이니까 3이고 이렇게 돼. 그래서 x 플러스 1의 공통인수로 작용을 하겠지. 그래서 이제 묶어서 쓸 수가 있겠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공한 거지.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숫자 이렇게 이제 성공했고. 자, 그래서 이제 되는 거 찾으면 1, 3, 3, 1, 마 1, 마 3, 마 3, 마 1 이렇게. 자,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x값, y값 찾으시면 되겠네. x가 0. 요거 벌써 x가 0이니까 곱이 0이고. 그 다음에 이때는 x가 x가 2. x가 2니까 들어가서 1 빼기 y가 1이니까 y가 0이라서 이때도 0이네.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x가 마이너스 2. 그러면은 마 3 마이너스 y가 마 3이니까 y가 0이라서 이때도 0이고.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라서 x가 마이너스 4. x가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y가 마이너스 4. 그래서 이때 x의 곱이 16. 자, 그래서 이제 다 따져봤을 때 저기 16이 이제 제일 크다가 되겠네. 자, 665번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4분의 1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 xy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한마디로 자연수 조건이지. 자, 얘는 이제 통분해서 출발할 수가 있겠고 xy분의 x 플러스 y. 자, 그리고 이렇게 엇갈려 곱해서 이제 같기 때문에 xy는 4x 더하기 4y랑 같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지. 넘기고. 자, 그래서 지금 자연수 조건의 문제이다 보니까 얘도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정수 이렇게 이제 고쳐야 되거든. 여기서부터는 한번 이어서 해볼까? 끝까지만 깨. 그 다음에 이어서.
근데 지금은 문제가 그냥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거다 보니까 뭐 일일이 이렇게 구하는 건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아니 틀리지 않았어. 근데 지금 이렇게 세 개 말고 더 있는데도 맞아. 그래서 답이 5개가 되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의 근이 이제 실수 조건일 때, 한마디로 실근이라는 뜻인데, 실근. 자, 이때 이제 해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해법은 해당 문제에 나와 있는 식을 제곱 더하기 제곱의 0, 요런 걸로 이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실수범위다 보니까 A하고 B가 동시에 0이다. 요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서, 자, 요렇게 이제 처리해서 푸는 방법이 있겠고, 근데 항상 이렇게 완전 제곱으로 고치는 게 잘 보이지가 않아서, 자, 그럴 때는, 자, 일단은 그 식을 한 문자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실수 조건, 실근을 가진다니까 실근을 가진다면 판별식이지. 그래서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자, 요거를 쓰는 방법이 있어. 자, 요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두 가지. 자, 그래서 667번을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볼게요. 자, 667번 문제 보시면 실수 x, y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고, 자, 미지수 두 개씩 하나니까 부정 방정식이고, 자, 이 방정식이 성립하는 x, y 값에 이제 x 빼기 y 값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고. 자, 요 정도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쉬운 편이라서 잘 보이는데, 여기서 2y 제곱을 두 동강 내면 되거든. 2y 제곱을 y 제곱, y 제곱으로 이렇게 끊어서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둘로 이렇게 끊어서 보면은 각각이 지금 완전 제곱이 되거든. 완전 제곱. 그래서 여기가 3x 플러스 y의 제곱, 이쪽은 y 빼기 2의 제곱은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지.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다.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이 이제 동시에 0, 0 이렇게 되는 것밖에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y 값이 2가 될 수밖에 없고, 자, y가 2가 되면 3x 더하기 2가 0 되니까 x가 마이너스 3분의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x 빼기 y는 마이너스 3분의 8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이제 1번 방법. 자, 근데 이제 완전 제곱으로 고치는 게 항상 잘 보이는 게 아니라서 잘 못 찾을 수도 있거든. 그럴 때는 이제 2번 방법을 써야 돼. 자, 그래서 이 식을 x에 관해서 한 문자 아무거나 하면 되니까 x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9x 제곱, 그다음에 6yx 뭐 그대로 쓰면 되겠네. 그대로 쓰고. 자, 그다음에 실수. 그러니까 이제 실수 조건이다. 근이 실근이다. 실근을 가진다는 뜻이니까 판별식을 쓰시면 안 돼.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자, 지금은 x에 관한 방정식의 입장으로 보니까 y를 상수 취급하시면 돼. 그럼 x 합의 개수 6y지. 그 절반의 제곱이니까 9y 제곱. 빼기 h니까 마이너스 18y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6y 마이너스 36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9y 제곱 플러스 36y 마이너스 36이고, 자, 요 값이 이제 0 이상의 크기를 가져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풀기 위해서 마이너스 9로 약분을 하셔야 되겠지? 자, 음수니까 약분하면서 부등호가 이제 바뀌어야 되겠네. 그렇게 이제 부등호가 이제 바뀌게 되고, 자, 그럼 이제 얘가 잘 보시니까 완전 제곱식이네.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겠고. 자, 그러면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서도 실수라고 하는 것은 제곱을 하면 100% 0 이상의 크기이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 y 빼기 2의 제곱이 실수 제곱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0 이상의 크기를 가져야 돼. 0
점생 크기. 자 그러면은 0 이상이면서 이하니까 결국에는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y 값이 2입니다. 이렇게 해서 y를 먼저 구할 수 있게 될게. 뭐 아까는 똑같지 이렇게 된다고 해도. 자 그래서 이제 x마저 구해야 되는데 x는 어떻게 구하느냐? 처음 내림차순환 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구한 y 값에 대입을 해주시면 돼. 그래서 처음 요 내림차순환 식에다가 y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9x 제곱 더하기 12x 그 다음에 2를 넣어서 8 빼기 8 더하기 3 더하기 4는 0 이렇게. 자 그래서 y에다 2를 집어넣어서 정리하니까 남은 식도 또한 완전 제곱식이 되거든. 3x 플러스 2의 제곱이야. 그래서 이게 0 될 수밖에 없으니까 x가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이제 답이 이제 똑같이 나오게 되고. 자, 한번 바로 68번 해볼까? 68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자, 674번 자,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자, 이거 뭐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4차 방정식이 지금 주어져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4차 방정식이 두 허근과 실근인 중근을 가진다. 자, 이렇게. 자, 고를 때 이제 A 값을 구하시오. 좀 거꾸로 되네. 중근인 실근. 자, 이렇게. 자, 먼저 이제 4차 방정식 종류를 지금 살펴보면은 지금 4차항, 2차항, 상수항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보기차 방정식이거든. 그래서 보기차 방정식은 기본 해법이 x 제곱을 치환한다. 이게 이제 기본 해법이었어. 자, 그래가지고 x 제곱을 다른 문자로 t라고 예를 들어서 t라고 치환해서 이제 붙여보시면 t 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은 0. 자, 이렇게 이제 t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이제 붙여보실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게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이걸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를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냐면 저 x에 관한 4차 방정식이 두 허근과 중근을 가지려면 치환한 저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가져야 되느냐. 자, 요게 좀 번역이 돼야 돼.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저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가져야 4차 방정식이 두 허근과 중근을 가지게 되느냐. 자, 요거를 좀 이해가 가야 되는데 자, 모든 거는 이 치환 관계로서 이해할 수 있어. 지금 x 제곱을 t로 치환했단 말이야. 이렇게 치환했기 때문에 여기서 t가 양수인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t가 양수가 되면 x 제곱이 양수 이렇게 되니까 x 값이 이제 어떻게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 되지 않아? x가 이제 서로 다른 두 실수가 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되는 것이고, t가 이제 0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x 제곱값이 0 이렇게 돼서 0밖에 없고 이거 중근이지. 그래서 0이라고 하는 중근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중근. 자, 그 다음에 t가 이제 음수, 그럼 이제 제곱에서 음수가 되는 거니까 실수 범위에서는 없거든. 그러니까 허수일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t가 음수가 되면은 자, 서로 다른 두 허근, 자 이렇게 이제 가지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걸 참고로 하면 그럼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 문제에서 지금 두 허근과 중근을 가지게 하라. 두 허근과 중근을 가지게 하라고 했으니까 저 t에 관한 2차 방정식 입장에서는 음수값의 근과 0 이렇게 두 개를 근으로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0하고 음수를 근으로 이제 가진다.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시겠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야.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어. 자, 먼저 일단은 0이라는 게 강력한 단서지. 자, 0을 근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t에다가 0 집어넣어서 0이 돼야 돼. 그래서 t에다 0 집어넣으니까 남는 것만 쓰면은 a제곱 빼기 a 빼기 8 요것만 남지. 그래서 인수분해 되셔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답이 이제 두 개로 추려지고 일단 둘 중에 하나로. 자, 그래서 a가 4가 맞는지 마이너스 2가 맞는지 따져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이제 시원한 방정식에다 넣어가지고 써보는 거야. 자, 그럼 a가 4면은 대입해보시면 t제곱 마이너스 4t는 0 이렇게 처리가 되고 a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t제곱 플러스 2t는 0 이렇게 나와. 자, 그래서 둘 중에서 음수값을 근으로 가지는 거를 찾으시면 되겠지. 위에 거는 t 곱하기 t 마이너스 4, 아래 거는 t 곱하기 t 플러스 2. 그러니까 위에 거는 4라는 양근을 가지고 밑에 게 마이너스 2라는 음근을 가지니까 밑에 게 맞겠지, 밑에 게. 자,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2가 정답이겠지,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75번도 해보면 이거 어려운데 문제가. 자, 일단은 n이라고 하는 값이 9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다항식 px가 지금 4차 다항식으로서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n제곱 빼기 n. 자,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네. 자, 여기에서 이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그래서 기억에서 다항식에다가 루트 n을 대입을 하면 0이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이거는 뭐 대입해보면 쉽게 알 수 있어. 그래서 대입해보면 0이 되기 때문에 맞아. 이거 뭐 쉽게 판단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기 니은에서는 저 다항식에다 는 0을 붙여서 만든 4차 방정식이 실근을 두 개를 가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 자, 이거 이제 방정식 입장으로 이제 이해를 해보라는 것이고. 자, 근데 잘 보면 아까 푼 거와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보기처 방정식이야. 4차, 2차 상수 이렇게. 그래서 기본이 x제곱을 치환, 그러니까 x제곱을 한 문자로 이제 보는 것이고. 잘 보면 이제 인수분해가 되거든 이게 보면은. x 4제곱을 x제곱 끊고 자, 뒤에 상수항을 n 플러스 1과 마이너스 n의 곱으로 끊으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 x제곱 빼기 n은 0. 자, 요렇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각각
x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이 0이 되거나 x제곱 빼기 n이 0이 되거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거지. 자 그럼 요거를 이렇게 이제 이항시켜서 이해를 해보시면은 n 플러스 1을 넘기니까 x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은 0이라는 방정식은 이항시키면 x제곱은 음수 이렇게 되는 방정식 형태가 되고 x제곱 빼기 n은 0은 넘기면 n이니까 x제곱은 양수 이런 방정식의 형태가 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방정식의 형태가 되니까 자 제곱에서 음수가 되는 거 여기서는 이제 실근이 못 나오지 허근이지 허근. 대신에 밑에서는 제곱에서 양수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겠지. 그래서 허근 두 개, 실근 두 개, 즉 실근 두 개이기 때문에 자 괜찮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디귿이 어려운데, 자, 모든 정수 K에 대하여서 정수를 대입을 다항식에다 대입을 했을 때 0이 되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0이 안 된다고 했네. 이렇게 되도록 하는 모든 n 값의 합은 31이다. 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 자, 이게 좀 어려운데. 자 일단은 어떤 정수를 집어넣어서 0이 되게 하려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방정식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었는데 정수 실수 실근이니까 지금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0이 돼야 돼. 0이 되려고 하면 만약에 여기는 어차피 허수가 들어가는 데니까 해당 사항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0 돼야 되는데 그럼 0 되려면 대입해서 이게 k제곱 빼기 n이 0 이렇게 이제 k제곱이 n 이렇게 같아져야지 0인데 같아지지 0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같아지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해석을 하면은 그럼 무슨 뜻이냐? n이 k제곱과 다르다. 아, 그러니까 n이 제곱수가 아니다 이 뜻이야. n이라는 자연수는 제곱수가 아닙니다 이 뜻이야.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n이라고 하는 거는 애시당초 처음에 9 이하 자연수라고 나와 있거든. 그래서 9 이하의 자연수 중에 제곱수가 아닌 애들만 찾으시면 돼. 찾아서 다 더하면 돼. 자, 1은 제곱수니까 안 되겠고 2 괜찮고 3 괜찮고 4는 제곱수니까 안 되겠고 5, 6, 7, 8 괜찮고 자, 9는 제곱수니까 안 되니까 자, 요렇게 지금 더해서 해보세요. 얘네들이 이제 괜찮은 애 값이 되겠어. 그래서 이제 다 더해 보시니까 자, 31로 정확하게 딱 맞아서 이것도 이제 정답입니다. 이제 이러죠. 한번 676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그렇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서 687번에 볼까? 자, 직각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그래서 ABC에 이제 일단 내저번이 있어가지고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1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외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4. 자, 이랬을 때 직각삼각형의 세 변 중에서 가장 짧은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고, 자, 먼저 이것부터 한번 답을 해볼까? 우리 저 중학교 때 했던 건데 다시 복습 삼아.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는 외심의 위치가 정해져 있었는데 직각삼각형은 외심이 어디 있었지? 외심. 뒷변의 가운데. 그렇지, 맞아. 뒷변의 중점에 있어서. 자, 그리고 외심이라고 하는 거는 외저번의 중심. 따라서 이 외저번의 중심이 이 직각삼각형 뒷변의 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겠고, 자, 따라서 여기 지금 뒷변이 이 지금 외저번의 지름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어. 자, 반지름이 4라고 했으니까 지름은 8이 되겠네. 이렇게 돼. 자, 그러면은 나머지 변의 길이를 x, y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서 자 x, y에 관한 식을 세워야 되겠네. 자, x, y에 관한 식을 이제 반드시 이제 두 개를 세우셔야 되겠고, 자, 하나는 너무 쉽게 보이지. 피타고라스지.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y제곱은 64다. 요거는 뭐 쉽게 보이고, 그 다음 거 하나 세우기가 좀 어려운데, 자, 그 다음 거 하나 세우기 위해서 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하나 또 기억나셔야 되는데, 자, 중학교 때 배운 것 중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고 그 다음에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있다. 자, 이랬을 때 삼각형 넓이 공식이 있었는데 이 공식 기억나시나? 세 변의 길이하고 내저번의 반지름일 때. 요건 잘 기억나. 그러니까 원리는 그냥 간단해서 이렇게 세 조각으로 끊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합. 자, 요게 공식이었어요. 기억나지? 그러니까 요 넓이의 공식.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어. 당연히 제일 간단한, 제일 심플한 거는 밑변 높이 나누기 2 하시면 되니까 2분의 1 xy. 자, 요게 이제 삼각형의 이제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되겠는데, 자, 근데 직각삼각형에 지금 현재 세 변의 길이 다 표현되어 있고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도 아니까, 자, 방금 소개했던 이 공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세 변의 길이의 합. 자, 그래서 이렇게 둘이 이제 똑같은 삼각형에 대한 거니까 같아야 되겠지. 그냥 같습니다. 그래서 뭐 2분의 1은 뭐 양쪽에 똑같이 들어가니까 뭐 얘는 필요 없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x와 y에 관한 식을 두 개를 얻어냈어. 자, 일단은 그래서 처음 식을 이걸 좀 x 플러스 y랑 xy가 나오게끔 고쳐야 돼서 x 플러스 y 제곱 빼기 2xy 이렇게 이제 고쳐주시겠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단서가 xy가 x 플러스 y 플러스 8과 같다지. 자,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넣을 수 있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고쳐지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은 좀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은 x하고 y를 따로 생각하지 말고 x 플러스 y를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해보자고. x 플러스 y를 한 문자처럼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서 x 플러스 y 제곱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x 더하기 y 더하기 8을 이렇게 끊어서 x 플러스 y랑 8 이렇게 둘로 끊어서 이렇게 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 2배 x 플러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에서 64 넘어가니까 자 마이너스 80은 0. 자, 요렇게 이제 되겠고,
그래서 x 플러스 y를 한 문자 취급해서 자 인수분해 가지고 되고 이렇게. 자, 그래서 x 플러스 y가 10 또는 마이너스 8. 근데 지금 x하고 y는 길이기 때문에 양수여야 하겠지. 자, 그래서 x 플러스 y는 지금 10일 수밖에 없겠고, x 플러스 y를 구함으로 해서 여기다가 집어 넣으시면은 xy가 18이다까지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얻게 됨으로써 거의 먼저 풀게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은 뭐 얘네 둘이 연립해서 구하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대칭식이니까 대칭식으로 구성된 연립방정식 푸는 걸로 할 수도 있겠지. 대칭식이지. x, y 자리 바꿔도 처음이랑 똑같은 식. 대칭식으로 보시면 이게 두 근의 합이고 두 근의 곱이야. 자, 그래서 대칭식으로 풀면은 t제곱, 자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인 10t 플러스 이제 두 근의 곱인 18.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t 값을 구하시면 그게 x 값, y 값 하나지. 자,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 써야 되겠고, 짝수근의 공식 써서 1분의 마이너스 절반이고, 얼마 루트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자, 그래서 5 플러스 루트 7하고 5 마이너스 루트 7. 자, 요렇게가 이제 나왔고, 그래서 둘 중에서 이제 문제에서 제일 짧은 면의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5 마이너스 루트 7. 요게 정답이겠죠. 요 문제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695번 한번 해볼게요. 695번. 자, 3차 방정식이 있어서 x세제곱 더하기 px제곱 더하기 qx 플러스 2는 0. 자, 요 3차 방정식이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진다. 자, 근데 두 허근의 형태가 주어져 있어서 알파하고 알파 제곱이래, 허근이. 알파랑 알파 제곱. 자, 이게 다야. 그래서 이걸 토대로 실수 PQ의 합,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요게 문제. 자, 요게 단성하자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겠느냐. 자, 혈내근의 성질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방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개수들이 실수범이다 보니까 혈내근의 성질이 성립을 해야 되고, 따라서 자, 이 허근 둘이끼리 혈내 관계가 돼야 돼. 혈내 관계. 그러니까 한쪽에다 켤레를 씌우면 예를 들어서 알파에다 켤레를 씌우면 이게 알파 제곱이랑 똑같다. 이게 반드시 성립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결정적인 단서야. 그래서 저 단서를 가지고서 자 근들을 다 구할 수가 있겠어요. 일단 허근 구할 수 있고 허근 구하면 실근도 구하고 이렇게. 자, 지금 알파를 모르니까 늘상 하듯이 우리 복소수 일반형 a 플러스 bi 이렇게 이제 잡아가지고 출발할 수가 있겠네. 그럼 얘는 이제 켤레니까 a 빼기 bi고. 여기는 이제 제곱이지. 그리고 제곱에서 a 제곱 빼기 b 제곱 플러스 2ab i. 자, 이렇게. 그렇지. 자, 그래서 먼저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돼서 허수 부분 여기 마이너스 b가 2ab랑 똑같아야 되지. 마이너스 b가 2ab랑 똑같아야 되고 여기 실수 부분 a가 a제곱 빼기 b제곱이랑 똑같아야 되고. 자, 그래서 먼저 여기서 이제 b가 지금 0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허수라서 자, 약분 처리해서 a 값부터 나오네. 약분하고 나누고 하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네. a가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 결과를 이쪽에다가 실수 부분끼리 갖다까지 집어넣으면 b 값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넘기고서 b제곱이 4분의 3. 그래서 b가 콜마 2분의 루트 3 이렇게.
두 허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루트 3i 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i. 자, 이렇게 두 개가 허근. 이해하지? 자, 그리고 이제 실근이 하나 있을 것이고 나머지 실근은 요 끄트머리에 상수한 값이 나와 있으니까 세근의 곱으로 이제 알아낼 수가 있겠네. 세근의 곱으로. 자, 나머지 한 근의 편의상 베타라고 할까? 자, 그러면 세근의 곱이 지금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셋이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자, 켤레 복소수끼리의 곱의 결과는 실수 부분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 제곱이니까 그냥 얘네 둘이 곱하면 1 되는 거야. 1. 그래서 이제 베타가 마이너스 2네. 그래서 나머지 베타 근이 마이너스 2. 자, 요렇게 세 개가 이제 이 방정식의 근이. 방정식의 근. 자, 그러면 이제 근과 계수 써서 PQ 구하면 되겠지. 먼저 P값, 마이너스 P 값의 세근의 합이지. 자, 이렇게 이제 셋이 더해서 이제 같아야 돼가지고. 그래서 마이너스 P가 마이너스 3이니까 자, P는 3.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네, 3. 자, 그 다음에 Q는 두 근끼리 곱한 것들의 합이지. 이렇게 곱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곱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둘이 곱해서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트 3i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 3i가 되시면서 계산해서 3. 그래서 이제 q가 3이네. 그래서 q가 3. 그래서 이제 정답은 6 이런 식으로. 이해 가서 이런 식으로. 자, 696번 해보면은 자, fx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일 때 fx의 부제곱을 fx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보시고 써보면은 f의 x 부제곱, x 부제곱을 x 자리에 넣은 거야. 그러니까 x의 18제곱 빼기 x의 9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게 이제 나누면 되는 역할이니까 a야 a. 그다음에 나누는 식이 fx지. 그래서 몫이 있겠고, 그다음에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1차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해야 되겠어.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ax 플러스 b에 해당하는 거 지금 구하라는 거거든. 단소가 이게 끝이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거 중간고사 대비하면서 많이 해봤지만은 보통 이 QX 권리적거래에서 없애야 되니까 이 자리가 0 되는 거를 넣었었단 말이지. 근데 지금 이제 이 자리가 허근이라서 곤란하지. 근데 그래도 이제 허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게 이 문제의 지금 원리거든.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이렇게 잡아서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해주는 거야. 대입을.
오메가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 들어가서 지워지시면서 A 오메가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요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요 방정식에서 지금 파생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에서 이게 이항시키고 그다음에 인수분해 하면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방정식에서 파생돼서 나온 거야. 그래서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 현재 이 허그는 오메가 세제곱이 지금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세제곱에 6제곱 빼기 세제곱에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되시겠고, 자,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짝수승에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홀수승이라서 마이너스 1인 앞쪽에 마이너스가 또 있으니까 또 플러스 1 뒤에도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3은 A 오메가 플러스 B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오메가라는 것은 허근 허수기 때문에 허수가 남으면 좌변 우변이 같아질 수가 없지. 그래서 필연적으로 A가 0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필연적으로 자, B가 3일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요거였는데 나머지였는데 A가 0, B가 3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나머지가 이제 3이다. 이런 얘기야. 자, 이렇게 이제 허근으로 나누는 스타일은 오메가를 이용해서 푼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내가 그냥 톡방 내다